재판을 진짜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재판부의 반응, 피고인의 호흡, 증인의 호흡, 검사의 주장, 이 전부가 언론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재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달하죠. 언론보다 더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유리한 거는 말하고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거 말 안 한다? 그런 적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7년이라는 기간과 시간을 녹였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 아재님이 어제 라이브를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판결문이 총 몇 페이지인지 알아요? 정경심 1심 판결문이 570페이지예요. 2심이 140페이지고 3심이 20페이지거든요. 근데 빨간아재는 딱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캡처를 떠왔을 때도 너무 열받았거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판결문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경심은 그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사람일 뿐 정보를 던져서 받았을 뿐이다. 판결문이 완전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의 취득과 관련해서 비록 정경심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판결문 14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정승기 작가라고 매불쇼 전 작가님이고 빨간 아재님은 해당 영상에서 아재님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를 본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때 사모펀드 사건의 핵심 본질은 바로 이거였어요.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경심 실소유주 아니다. 조국 펀드 아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 또한 제 생각과 다릅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은 조국 일가는 표창장으로 억울하게 4년 받았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사모펀드를 포함한 수많은 비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권력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본 다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알고 있던 억울함의 내용과 범죄의 내용의 괴리에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빨간 아재님은 민주진영 내부의 의혹 제기가 고약하다. 참 광풍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허무하다. 정말 이 가족이 죄 지은 만큼 처벌받은 게 맞냐? 라는 사견을 중간중간 첨언하시며 영상의 흐름을 유도한다는 점에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빨간 아재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득권의 소유물인 사모펀드를 살면서 한번 구경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리고 거기에 넣을 몇십억의 돈은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소유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빨간 아재님은 이런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돈의 권력, 영향력의 권력,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로 빨간 아재님이 주장하는 본질이라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빨간 아재님한테 이게 토론을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재판 들어가는 기자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판결문에 다 쓰여 있진 않아요. 재판에 들어가는 기자들은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거, 증인이 주장하는 거를 전부 다 봐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지기현 판결문에 노상원 수첩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노상원 수첩이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재판에서도 지난번에 4년, 그 전에 1심에서 1년 8개월 샤넬백 2개, 사람들은 왜 1년 8개월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한테 이것도 일부러 유지해준다 그랬어. 왜? 이거는 한카 무정다리, 캄보디아 ODA 세금으로 수천억 넘게 해먹으려던 그 중간에 축사 요청할 때 짬이로 준 성격이다. 그래서 김건희 재판에서 이거를 다루려면 이걸로 가야 된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그럼 저는 왜 같은 재판을 두고 다른 관점으로 보냐? 이거는 통일교 재판을 들어가야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진영에 총망받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 가지의 증거와 증언을 놓고 불리한 것들이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7시간, 8시간, 9시간 때로는 열 몇 시간을 듣는다는 게 정보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본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1심에서 유죄 준거 이렇게 꼬여버려요. 판결문만 보면. 그런데 지금 국조특위 공소 취소
특검 왜 해요? 대법원 파기환송 왜 싸웠어? 만약에 그때 이때 많은 시민들이 이걸 막지 않았다면 그 판결문에는 불리한 내용이 중점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아재님의 라이브에서 옛날 걸로 돌아가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많은 재판, 그 재판을 사실 언론들이 엄청나게 그걸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도 재판을 전부 들어가서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걸려갖고 맨날 서초동으로 와서 법원에 들어가서 이재명 지사의 억울함을 알려왔던 기자 중에 단연 기자예요. 빨간 아재님이. 사람들이 대부분 조국 대표님 관련해서 재판을 다뤄온 줄 아시지만 지금의 국주 측이 이런데 청문회 이런 데에서 왜 빨간 아재님을 증인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3년 전 4년 전인데 김만배부터 하고 전부 다 빨간 아재 소스예요. 왜? 그때 언론들이 검찰들 내용을 준비해줬거든. 그때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제일 잘 많이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제가 그래서 몇 분 알아요. 어떤 분들을 아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뭐 청와대든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그조차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 한 분이에요.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원치 않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얘기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함이 풀렸다는 듯이 X에 태그한 게 누구예요? 김종원 기자잖아요. 아무도 진짜 안 도와주고 힘들 때 몇 시간씩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재판을 다 방청하고 이러한 사안에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수년간 혼자 외쳐왔단 말이야. 이거 모르는 기자들이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막 보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막 여러 명이서 나서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지. 빨간 아재가 방송하시는 거를 쭉 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재판정에 가면서 그 고군분투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도 길진 않죠. 아재님은 한 7년, 저는 이제 한 1년 6개월이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저도 대장동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심으로 저도 다녔었거든요. 따로 7년간은 이제 법정을 다니시면서 언론에 이제 비춰지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시민분들께 알려야겠다. 워낙 이제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의 주장은 묻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언론에서 비춰지는 조국 대표의 모습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비판하기가 쉽죠. 언론에 비춰지는 내용들 그리고 판결문 같은 것들이 이제 증거로서 나오니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를 지지해주고 좋아하고 그리고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대표에 대한 응원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국회 내로 들어오시고 뭐 중간에 감옥을 가셔가지고 이제 의원직을 내려놨지만 조국혁신당을 만든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게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 과거에 조국 대표의 가족들, 조국 대표 본인 찍어 누르기로 많이 과한 수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진영 내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상황을 보면 조국 대표 약간 뜸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국 대표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초기부터 2019년 그리고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도 똑같이 요구를 했어야죠. 내가 판결문 보니까 이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의 인식과 그 과거의 인식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부분은 전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도 처음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였잖아요. 막 뒤집어 씌웠어요.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이다. 재판 많이 받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만 그랬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당구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기도 좋고 대통령도 됐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없죠. 나 이게 의문이야.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전체적인 이런 흐름 자체가 권력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 본인과 반대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공격을 한다.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오지만 그렇게 공감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짜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재판부의 반응, 피고인의 호흡, 증인의 호흡, 검사의 주장, 이 전부가 언론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판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국 당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도 너무 우리가 화가 나지만 비판은 해도 우리가 존중은 해주잖아요. 왜 근데 존중을 해줍니까?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면 국가의 구조적인 게 흔들리니까 우리가 우선을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증인들도 많기 때문에 총 6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6시간 정도 들었던 내용을 저는 30분 전달하지만 아재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달하죠. 김종훈 선배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달을 하고 언론보다 더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취사 선택은 그리고 그 방청에 들어가는 사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조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말하고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거 말 안 한다? 그런 적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유리하려면 특검 잘못한 거나 검사 잘못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모자라거나 비판해야 될 것 같으면 전 특검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조국 대표 재판 똑같아요. 유불리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보태는 게 뭐예요? 재판을 이렇게 봤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왜 똑같은 계엄 상황에서 한동훈은 1분 전화하고 홍철호는 3분 전화했을까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한테는 약간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었겠구나. 추경호한테는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지체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론은 가능하죠. 주장과 추론은 가능하죠. 여러분들, 역사라는 거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 가지고 현재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객관적인 증거죠. 근데 그거는 판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었던 기자들, 그리고 뭐 취재하는 유튜버들도 있을 수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그분이 계속 들어갔어. 판결문을 봤더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존중은 해주지만 판결문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라는 것도 역사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딱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기자분들 10시에 오셔가지고 6시까지 계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중간에 나가셔. 아니면 그 타이핑 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도가 어떻게 되냐? 이 타이핑 친 내용을 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기사로 올려보냅니다. 특히나 재판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자분들이 순환해요. 2년에 한 번씩 거의 순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막 6년 7년씩 법정을 다니는 기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틀릴 수도 있고 관점이 나랑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7년이라는 기간과 시간을 녹였잖아요. 존중은 해줘야 된다. 저도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웬만하면 다 10시부터 6시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2시간 빨리 나올 때도 있고요. 매블쇼 나갔을 때 오전 재판만 듣고 오후 재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제님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아제님은 중간에 간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지금 제가 1년 반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요. 뭐 그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제님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은 또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잘 돌봐주시긴 하지만 스타일도 그렇고 아제님 그리고 제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참 사람들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 하지만 그 7년이라는 기간과 시간을 녹였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